여러분, 한 나라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 좀 힘들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크로아티아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그 발자취를 남겼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시작부터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전 세계에서 크로아티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찾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 봐도 크로아티아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짐작이 가시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약 500만 명. 이게 바로 크로아티아 국경 밖에 살고 있는 크로아티아인과 그 후손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숫자가 크로아티아 본국 인구 약 400만 명보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사는 사람보다 나라 밖에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기하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 있었던 몇 차례의 아주 뚜렷한 이주 물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요. 정말 몇 세기에 걸친 거대한 이주의 물결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 멀리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에는 빵과 자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또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를 피해서 또 한 번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시대마다 다른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야 했던 거죠. 이민자들의 정신을 이 한 문장이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뉴올리안스에 있는 이민자 기념비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크로아티아 이민자 츠비타노비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힘든 노동과 인내라는 말이 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크로아티아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좀 알 것 같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 중에 크로아티아 혈통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우선 정치계부터 한번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 칠레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슬로바키아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와, 이분들이 전부 크로아티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예술과 문화계는 어떨까요? 명단은 훨씬 더 화려해집니다. 피카소의 뮤즈로 유명했던 도라마르,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존 말코베치와 에릭 바나, 또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마이클 부블레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크로아티아 혈통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록음악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밴드죠. 너바나. 그 너바나의 베이시스트 크리스트 노보셀릭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대박입니다.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는 3명이 있어요. 빌 벨리칙, 피트 캐롤, 닉 세이번. 근데 놀랍게도 이 3명 모두가 크로아티아 개입니다. 심지어 2015년 슈퍼볼에서는 벨리칙 감독이랑 캐롤 감독이 맞붙었거든요. 그때 미국 언론에서 이 경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바로 크로아티아를 위한 전투라고 불렀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런데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이런 글로벌한 존재감은요, 이게 뭐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주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의 모험과 탐험 DNA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6세기의 마야 문명의 멸망을 직접 보고 기록으로 남겼던 빙코 팔레틴이라는 탐험가가 있었고요. 또 20세기에는 아프리카랑 남미의 미개척지를 그냥 두 발로 걸어서 탐험했던 셀란 형제도 있었죠. 시대는 정말 다르지만 미지의 세계로 기꺼이 뛰어들었던 이 모험 정신만큼은 똑같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게 어쩌면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크로아탄 유전적 연결고리. 이게 뭐냐면요. 유전자 연구를 해봤더니 아메리카 원주민인 크로아탄 부족에게서 크로아티아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훨씬 전,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미 크로아티아 선원들이 북미의 정착지를 만들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정말 역사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크로아티아라는 민족이 남긴 유산,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유산은요,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조각상들을 만든 이반 메슈트로비치 같은 예술가의 작품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 역시 이민자였거든요. 그냥 새로운 고향의 문화를 풍요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최초의 크로아티아 예술가가 되면서 스스로 역사가 됐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나먼 타양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던 크로아티아 선조들의 두려움 없는 용기, 개방성, 그리고 지혜. 바로 이 정신이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과연 한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저 지도에 그려진 국경선 안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크로아티아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